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지금 이 서방 나토들이 우크라이나에 3세대 전차를 대량으로 지금 전달해 주겠다라고 여기저기서 손들고 나도 이러고 있죠. 그래서 수백 대의 나토 주력 전차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럼 러시아 어떡하냐? 자, 그래서 나토 주력 전차와 러시아 주력 전차 재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현재 서로 간에 홍보하고 있는 그 알려진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서 누가 세냐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연달아 발표되는 나토 3세대 주력전차의 우크라이나 공여 소식이죠. 미국과 독일 모두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유럽의 다른 나토 동맹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나토의 첨단 전차들은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보도를 1월 25일 날 했습니다. 저기 이 사진은 나토 훈련을 마치고 기념 촬영한 건데요. 여기는 레오파르트 A6 스페인군, 그리고 독일군의 레오파르트 A6, 그리고 미군 M1A2 에이브람스 전차, 그리고 여기는 영국군의 챌린저2 전차, 여기는 폴란드가 T-72 전차를 자체적으로 개량한 PT-91 전차, 이렇게 해서 서 있는데, 이번에 이제 주겠다고 한 전차들이 이런 전차들이죠. 스페인도 주겠다. 독일도 준다. 미국, 영국 다 준다는 거죠. 폴란드도 PT-91이 아니고 레오파르트 A4 준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세대 전차들. 3세대가 뭐냐? 1세대는 일단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전차들이죠. M47 또는 셔먼, 이런 전차들이 1세대가 되고, 소련 전차로는 T-54, T-55 이런 게 되겠죠. 2세대는 아주 제한적인 야간전 능력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M48에 이렇게 서치라이트 붙어가지고 서치라이트로 비추는 그런 전차들 있죠. 그게 제한적인 야간전 능력인데, 사실 그건 야간에 나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집중 사격 좀 해주세요 하는 광고하고 똑같죠. 어쨌든 그래도 야간에 서치라이트 해서 볼 수 있는 야간전 능력, 그리고 아주 제한적인 이 탄도 계산기, 기계식 탄도 계산기 집어넣어서 사격에 조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들어간 게 2세대 전차. 그러니까 이 미제 전차로 치면 M60, 그리고 이 소련제 전차로 치면 T-62, 이 정도를 그렇게 보고요. 3세대 전차는 이제 거기서 완전히 바꿈하죠. 기동간 사격, 달리면서 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헌터, 킬러. 그러니까 포수는 이쪽을 보고 조준을 하고 사격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차장은 전차장용 조준경이 따로 있어가지고 다른 표적을 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수가 저거 사격하고 나면 즉시 이제 표적을 넘겨줄 수 있는 이런 헌터 킬러 능력. 그리고 이런 서치라이트 켜는 게 아니고 이제 야시 장비, 적외선 장비 이런 걸 가지고 야간전 능력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디지털 사통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이제 3세대 전차. 그리고 능동 방어 장치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이 모든 것들이 더 업그레이드 된 게 3.5세대. 4세대 전차는 무인 포탑에 140mm 포 아니면 레일건 이런 것들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아직 4세대 전차 제대로 나온 건 없죠. 자, 그래서 이런 3세대 전차, 달리면서 쏠 수 있고 야간전 할 수 있고, 자, 이런 3세대 전차가 대량 들어간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럼 전차 백화점이 될 우크라이나 어떤 전차들이 지원되나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M1A2 최신형이죠. 이 에이브람스 전차 중에서 가장 최신형인데 이걸 대대급으로 주겠다. 31대 이상. 그런데 이게 조금 시기가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튼 M1A2 주겠다. 자, 그리고 독일은 레오파르트 A4. 이 독일이 서유럽 많은 국가들에게 아주 싸게 중고로 팔았던 레오파르트 A4를 준다고 하는 것을 독일이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고, 독일 자기네들은 레오파르트 A6 비교적 최신형이죠. 이거, 그리고 스페인도 이런 거 주겠다라고 확정된 게 있고, 영국은 챌린저2 전차 주겠다. 그리고 프랑스는 르클레르 전차 지금 곧 줄 것 같습니다. 검토 중인데 아주 빠르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 유럽에서 생산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전차 중에 이탈리아의 아리아떼 전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야말로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이 기존에 쓰던 소련제 전차죠. 뭐 T-72, T-80 이런 것들과 함께 이런 서방제 전차가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전차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차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 빨리빨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원될 전차 중에서 가장 많은 수적 주력 전차는 바로 레오파르트 2A4 전차죠. 레오파르트 전차가 있었고 그건 뭐 2세대 전차고 그걸 뛰어넘어서 모델 체인지한 게 레오파르트 2입니다. 그래서 레오파르트 2의 이 수적 주력 가장 많이 배치된 버전이 바로 A4 버전이고 여기에서 포탑에다가 그냥 이 증가장갑, 공간장갑을 조금 이렇게 갖다 붙여서 방어력을 소폭 상승시킨 게 A5 그리고 A6 버전에 가서는 이 주포를 44 구경장에서 55 구경장의 활강포를 집어넣은 게 이제 A6 그리고 장갑차도 더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A7은 그걸 다시 지금 3.5세대로 완전 업그레이드한 게 A7인데 A7은 이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 A4와 A6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전투 중량은 55톤 그리고 1500마력 디젤 엔진이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68km. 승무 4명입니다. 자동 장전 장치 없어서 차장, 포수, 장전수, 조종수 이렇게 4명이고 주무장은 44 구경장 120mm 활강포 우리 한국의 K1A1 그리고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그리고 일본의 90식 전차 다 똑같은 포예요. 이 120mm 44 구경장 활강포를 집어넣었고 운용 탄약은 DM33이라고 하는 구형 120mm 날개 안정 철갑탄을 집어넣는데 지금 그 A6 같은 경우는 DM53을 써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120mm인데 그거 쓰면 되지? 안 돼요. 사통 장치가 개량이 안 돼서 그 탄도 계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DM33이라고 하는 구형탄을 집어넣는데 이 관통력이 균질 아변 강판 수직 장갑 기준으로 560mm 관통력 그리고 부무장으로 7.62mm 기관총 2장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주포 옆에 있는 동축 기관총으로 7.62mm 그리고 포탑 위에 전차장용으로 12.7mm 그리고 장전수용으로 또 7.62mm 이렇게 우리는 무장 많이 하죠. 그리고 장갑은 C타입의 복합 장갑인데 이거 아주 구형이라서 방어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방어 능력은 이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탄 즉 날탄이죠. 날탄 대비 이 방어력은 430mm 그리고 C 케미컬 에너지 화학 에너지탄 대탄이죠. 대전차 고폭탄 대비 방어력은 860mm 이렇게 방어력과 공격력이 되고요. 자, 레오파르트 A6 이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개량되어서 나온 버전인데 이건 전투 중량이 이제 한 7.3톤 늘었어요. 62.3톤. 그리고 엔진은 똑같습니다. 1500마력. 그런데 7.3톤이 무게가 늘어났는데도 최대 속도는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 도저히 이 사람들, 독일 사람들도 이렇게 거짓말을 좀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한국의 K2 전차하고 경쟁하고 있는 레오파르트 2 A6 플러스가 있어요. 그거 뭐 70톤 막 이러는데도 똑같이 또 68kg예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도 독일에도 적용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무원 똑같습니다. 자동 장전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55 구경장 120mm 활강포가 들어가서 이 포신이 한 1m가량 한 96cm 정도 더 길죠. 그러니까 훨씬 더 포구 초속이 더 빨라집니다. 당연히 관통력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DM53 탄을 집어넣어서 균질 아변 강판 수직 장갑 기준으로 760mm 관통력 그리고 장갑재는 앞에 지금 블룩블룩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포탑 뭐 이런데 그래서 공간 장갑 그리고 복합 장갑을 추가로 더 뗐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탄 날탄 기준으로는 640mm 방어 그리고 대탄 대전차 고폭탄 화학탄 기준으로는 1100mm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꽤 준수한 공격력 그리고 우수한 방어력을 가지게 된 게 레오파르트 A6입니다. 자, 그리고 미군이 주기로 한 이 M1A2 에이브람스 전차는 62톤입니다. 62톤이고 엔진은 가스터빈으로 가고 1500마력. 아까 레오파르트는 디젤 엔진 1500마력. 여기는 가스터빈 1500마력. 최대 속도는 시속 72km. 그리고 역시 승무원도 자동 장전 없어서 4명. 그리고 여기는 44 구경장 120mm 활강포.
그러니까 레오파르트 A4하고 똑같죠. 문제는 이제 미군은 열화 우라늄 탄을 쓰는데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게는 이 열화 우라늄 탄 안 주고 텅스텐 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KWA2라고 하는 날탄을 쓰는데 이게 660mm 정도의 관통력, 그리고 7.62mm 동축기관총에 12.7mm 차장용 대공기관총이 있는데 요즘 이제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로 사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장갑제는 원래 미군이 쓰는 거는 열화 우라늄 장갑이라서 방어력이 훨씬 더 강한데 이렇게 수출할 때는 수출용 복합 장갑, 그러니까 공간도 좀 들어 있고 세라믹 들어가고 또 텅스텐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서 복합 장갑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방어 능력은 운동 에너지 탄, 날탄 대비는 900mm, 화학 에너지 탄, 대탄 대비는 1200mm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방어력 괜찮죠? 공격력도 뭐 660mm 이 정도. 공격력은 좀 떨어집니다. 자, 챌린저 2. 영국제죠. 이건 뭐 정말 역대급 방어력인데 문제는 너무 무겁다. 74.8톤. 그런데 엔진은 1200마력 디젤. 아까 이 M1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경우는 62톤인데 1500마력 가스터빈. 그리고 이 레오파르트 A6 같은 경우도 62톤인데 1500마력 디젤. 그리고 레오파르트 A4는 55톤. 근데 1500마력. 여기는 74.8톤인데 1200마력. 최대 속도 시속 59km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50km 못 간다 라는 게 현장에서의 목소리고, 그래서 아주 천천히 가지만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이런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6년에 이라크전 할 때 이 알 아미라 포이전, 이때 영국 전차 챌린저 2 전차 한 대가 순찰 나갔다가 이 영국 전차를 완전히 그냥 박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라크군이 그 마을 전체 블록을 갖다 완전히 감싸고 RPG-7 한 50발, 그리고 RPG-29 한 14발, 그리고 밀란 대전차 미사일 한 6발 해서 총 한 70발 정도의 대전차 로켓 미사일을 맞았는데도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그 정도로 방어력이 강한데, 자, 주무장은 120mm 강선포, 활강포가 아니고 강선포인데 그래도 구경은 55 구경장, 길죠. 운용 탄약은 630mm 정도의 관통력을 가지고요. 부무장으로는 7.62mm 기관총 2개가 있고 초범 장갑, 뭐 공간 장갑입니다. 그리고 이제 TS 장갑 키트, 여기 뭐 블룩블룩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갑 키트, 추가 장갑 키트예요. 이것만 해도 1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많은 방어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 탄 기준으로 1380mm, 그리고 화학 에너지 탄, 대탄 기준으로 2388mm. 어마어마한 방어력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뭐 그냥 안 터지는 겁니다. 안 깨지는 겁니다. 이 하부는 좀 약했어요. 나중에 또 하부도 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어마무시한 방어력, 그리고 좀 약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게 영국의 챌린저 2. 아마 이 영국의 챌린저 2가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거의 무쌍의 활약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프랑스가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르클레르 전차죠. 자칭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다 이렇게 주장하는 르클레르 57.4톤, 역시 1500마력 디젤 엔진이고 시속 71km. 여기는 자동 장전 장치가 들어가서 3명의 승무원이 근무를 합니다. 이제는 이 탄약수, 장전수가 없죠. 그리고 52구경장의 120mm 활강포가 들어가요. 그리고 운용 탄약은 이게 90년대 초반에 나온 건데 당시로서는 획기적으로 강력한 거다. 690mm 이상을 관통을 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부무장으로는 이제 미국이나 우리하고 똑같이 7.62mm 그리고 12.7mm 기관총을 가지고 있고, 텅스텐 복합 장갑, 뭐 우리 한국하고 좀 비슷한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탄, 날탄 기준으로는 890mm의 방어력, 그리고 대탄 기준으로, 화학 에너지 탄 기준으로는 1010mm의 방어력. 자,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여태까지의 서방 전차였어요. 그러면은 러시아 전차 뭐 있냐? 지금까지 있는 게 T-90A, T-90S. T-90S는 T-90A의 수출형, T-90A하고 뭐 같은 겁니다. T-90A 해봐야 뭐 T-80 BVM보다 좋다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T-90M,
요거는 이제 제법 좋은 거. 지금 현재 러시아군의 하이급, 최고 하이급 주력 전차로 지금 낙점을 받았고 앞으로 대량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전쟁 터져서 지금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T-80B 그리고 BV 또 이걸 가장 많이 개량한 BVM 뭐 이렇게 T-80 계열이 있고 또 T-72A 뭐 이건 완전히 그냥 구형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요걸 조금 업그레이드한 B3 그리고 B3M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증가장갑, 폭발 반응 장갑 잔뜩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T-62M 요거 북한 천마호하고 거의 똑같은 거 T-62M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러시아 전차인데 자 그러면 이 러시아 전차 4종 세트 그리고 서방제 전차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완전히 도표 한 장으로 공격력 방어력을 딱 도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제일 위에 챌린저 2 그 다음에 M1A2 에이브람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오파르트 2 A6 그 다음에 레오파르트 2 A4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르클레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T62, T80, T72 그리고 T90M 이제 이렇거든요. 자 위에 빨간색 바가 공격력, 파란색 바가 방어력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에 빨간색이 공격, 아래 하늘색이 방어력입니다. 자 680mm의 관통력에 1380mm의 방어력을 가진 챌린저 딱 보시다시피 1380mm의 방어력인데 여기 이제 공격력은 전부 다 운동 에너지탄 즉 날탄 기준이에요. 그래서 1380mm 또 여기 에이브람스가 900mm 방어력 그리고 여기 제일 아래 르클레르가 890mm 방어력인데 여기 러시아는 전부 650mm 관통력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차들은 챌린저 2와 에이브람스 그리고 프랑스의 르클레르를 격파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수적 주력인 레오파르트 A4 이게 방어력이 430mm 밖에 안 돼요. 그리고 A6 해봐야 방어력이 640mm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관통력이 650mm 이거 좀 뻥스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A6는 한 방에 파괴되진 않겠는데 A4 이게 수적 주력이 한 200대 지금 가까이 가죠. 이거는 맞으면 파괴된다. 파괴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반대로 러시아 전차 보면 T-60 이건 뭐 볼 것도 없고 그냥 스쳐도 그냥 파괴되는 거고 T-80 BVM 기준으로 650mm의 관통력에 1000mm의 방어력 또 T-72 B3 기준으로 650mm의 관통력에 800mm의 방어력 T-90M 기준으로 650mm의 관통력에 1100mm 방어력 막 이러는데 야 이렇게 보면 이 방어력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 T-72로 노획한 걸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교전을 한 거 많죠. 자 그럼 T-72 650mm의 공격력인데 여기 T-80, T-90 이런 것들 다 1000mm, 1100mm, T-72도 800mm 방어력인데 자기네들 650mm 탄 가지고 러시아 이렇게 1000mm, 1100mm 마구마구 관통을 시켰어요. 그 말은 뭐냐? 이게 뻥이다. 그리고 T-90M 이게 1100mm 방어력인데 스웨덴에서 기증한 AT4 대전차 무반동총 요거 관통력이 400mm거든요. 근데 전면장갑 관통해버렸어요. 폭파됐어요. 그 말은 뭐냐? 이거 러시아 무기는 뻥 스펙이 아주 많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방제 전차들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 파는데 거짓말하면 손님 다 떨어지죠. 정직, 신용, 신뢰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바탕 아닙니까? 여기는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라라고 교육받았으니까 거짓말 잘해요. 여기는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죄책감도 없어요. 얘들은. 그래서 일단 서방제 전차가 때리면 얘들은 다 격파되는데 여기서 때리면 챌린저 2, 에이브람스, 르클레르는 격파가 안 되고 레오파르트 A6도 격파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레오파르트 2 A4 이거는 격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데 문제는 맞출 수가 있어야 되죠. 여기는 사격 통제 장치가 너무나 허접하고 야간전 능력이 너무나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아니죠. 그래서 이 사격 통제 장치의 중요성이 바로 73 이스팅 전투라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바로 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주장했던 이 허버트 맥메스터 보좌관인데 그 사람이 육군 중장으로 전역했죠. 그런데 대위 때 걸프전에서 거의 선봉의 전차 중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그 부대, 자기 중대 휘하에 에이브람스 전차 M1A1 9대, 그리고 브래들리 장갑차 12대, 그리고 자주박격포 2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 동안 싸웠던 게 73 이스팅 전투인데, 이때 어마어마한 정말 세계사의 길이 남을 전공을 세웠어요. 보겠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 당시에 미국군 제2기갑기병연대와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 타와칼라 기갑사단이 벌인 전투인데, M3 브래들리 전투장갑차 12대, M1A1 전차 9대로 구성된 미군이 화력 지원을 받으며 이라크군과 싸워 전차 160대, 장갑차 180대, 차량 80여 대를 파괴한 역사적인 전투입니다. 와, 그래가지고 맥메스터의 그 이글 중대는 브래들리 장갑차 한 대가 피격되었어요. 그런데 이 맥메스터의 그 이글 중대는 브래들리 장갑차 한 대가 피격되었어요. 이라크군의 BMP-1 장갑차가 쏜 30mm 탄에 한 대가 피격됐는데, 그렇게 해서 6명이 전사하고 9명이 부상. 근데 여기는 뭐 10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나고, 이라크는, 그리고 1300명이 포로가 되었어요. 한 개 중대에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방어력, 공격력 강하기도 했지만 미군 전차들이 너무나 신속 정확하게 사격을 해대니까 얘들은 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냥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또 같이 봐도 먼저 쏘고,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이라크군은 쏠 타이밍조차도 못 잡은 거죠. 그냥 쏴버리니까. 근데 쏘는데 다 맞아버려요. 그 정도로 사격 통제 장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의 사격 통제 장치 지금은 부품이 없어가지고 자기애들 프랑스 거 받아 썼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돼서 이제 안 주니까 독자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더 이제 성능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T-72 안 그래도 명중률 최악의 전차, T-80도 야간전 완전히 최악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명중률에서 차이가 압도적으로 벌어진다. 그래서 나토 출신의 이 기갑군단, 그리고 러시아 기갑군단이 우크라이나에서 붙는다. 박살날 준비됐나? 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숫자 쭉 나열된 데서 보셨다시피 이건 이제 각 제조 회사들이 우리 이렇다라고 밝힌 겁니다. 또는 밝히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수출할 때 이 성능 평가하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온 데이터들, 이런 걸 가지고 취합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뭐 지금 러시아를 자본주의 민주주의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신뢰성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러시아 전차는 압도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라는 이 전력 비교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